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도 NTI 오디오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왕에 공부하는 거 그냥 쭉 계속 하려고 쉬었다 하면 오히려 더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차음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음이라는 건 사운드 인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벽이라든지 창호재,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외부의 소음이라든지 천간 위에서 오는 소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건축 부자재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얘가 그만큼 차음 성능이 얼마나 소리를 얼만큼 줄여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기 위한 측정 방법이고요. 국제 표준에 의해서는 지금 측정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건축 음향을 전공하시는 분이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고 건축 음향하고 저 같은 오디오 하는 거 좀 많이 다른 분야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저의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가 두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공기중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소음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벽을 타고 오는 고체 전달함이 있겠죠. 기체 전달함, 고체 전달함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엔 이제 공기 소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공기 소음을 다룰 때도 이 두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 그 소음원이 실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실외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실내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막 음악을 연주하고 오디오 음악이 트는 이런 소음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전달돼 가지고 이 전달된 공기가 이 파티션을 울리게 되고 얘가 다시 울리면 이로 다시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서는 안 보이지만 소리는 어떤 이렇게 그 자재가 떨게 되면 떨게 되는 그 자체가 다시 스피커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리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외부에서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기계 쪽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할 때 전달되는 거. 이거 파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파사드 측정법이 따로 있고요. 실내 측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충격 소음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이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벽 타고 온도가 다 같이 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다 소음으로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픈 소음이 되겠죠. 그래 이 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랑 충격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부 소음, 이런 파사드 측정법은 빼고요.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돼서 공기에서 들어오는 거, 내부인데 충격을 통해서 오는 임팩트, 충격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기 소음을 볼 때는 이제 소음을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12mm 스피커이고요. 일반적으로 100에서부터 한 5kg까지는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해가지고 손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기 중 소음을 측정할 때고요. 무장 스피커하고 앰프가 필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전달 소음에 관련된 건데요. 충격 소음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팩트 해머가 이렇게 태핑 머신이라고 합니다. 해머가 이렇게 그 진동을 실제 이렇게 벽에다가 가하게 되겠죠. 바닥면에다가 가하게 되고 이 국제 표준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바닥 충격음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구를 끈다라든지 또각또각 화일이 지나갈 때 이런 소리 같은 게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젠수기나 음압대, 물론 이제 사운드 인슐레이션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다 동원해야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핑 머신하고 음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계산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래서 현장에서 요거만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연결하면 바로 리포팅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기 소음 측정하는 건데요. 공기 소음 측정하는 거하고 충격 소음 측정하는 건 방법이 다릅니다. 공기 소음 측정은 상대적인 측정이고요. 충격 소음은 절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정이라는 말은 소음시에서 내주고 여기다가 소음계 두고 여기 소음계 가지고 결국 이 차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측정이 좀 약간 쉽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 소음 같은 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대적인 기준에 그러니까 아까 태핑 머신은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기 소음 측정을 알아보면요 소음실이 있고 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되는 것들이 바로 배경소음, 수음실의 배경소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서 전달된 요 값이 배경소음보다는 적어도 10대 11 이상 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실제 이게 뭐 여기서 전달된 건지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를 위해서 일단 배경소음 무조건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무지향성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음을 내주게 되겠죠. 그때 조절해야 되는데 이 배경소음보다는 여기다 전달된 게 더 10대 11이 더 이상 커야 되고요. 10대 11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음 레벨을 먼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이 이게 다각형 모양으로 갖추기 때문에 룸모 저주파수에 룸모드가 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지점이 전체 음압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5점 이상. 우리가 저번에 잔향 시간을 잴 때도 이렇게 여러 군데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지점이 이 그 룸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여러 군데 측정을 해서 그에 대한 평균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점 이상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이쪽에서도 L2, E2라는 것들이 수음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L1이었겠죠. 여기 또 5점 측정을 하면 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워줘야 되고 바닥에서 거리를 띄울 때는 총 5개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2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수음실의 잔향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음이 넘어갔지만 얘가 만약에 반사재가 많은 공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영역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소리가 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그 수음실의 잔향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차음에 대한 정도를 잴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잔향 시간인 RT, 60를 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에서 뺀 요 가격, 이 값,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흡음이라는 게 잔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여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디포팅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국내 KS 아니면 해외에서는 ISO 스탠다드대로 계산할 수 있는 디포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L1, L2는 소음실의 음악 그리고 수음실의 음악 그에 대한 차를 보는 게 바로 레벨 차이인 D이고요. 근데 D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DNT, R 프라임 뭐 거기다가 또 웨이팅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교정 값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잔향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잔향 시간에 대한 교정을 넣어주는데 그에 대한 기준을 이제 보통 0.5초 잔향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정의 고정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DNT 값인데요. 0.5초가 굉장히 그 잔향 시간이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하기 되면 더 커지게 되어 있고요. R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고 하냐면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파티션, 이 파티션 특성이 얼마나 차원되는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간다고 하면 뭐 환풍기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찬물통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리키지 경로, 이게 그 누움 경로가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가흡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통 파티션 영역 내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파티션 영역에 대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주면 되고요. 등가흡 면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계산식에 의해서 잔향 시간하고 이게 수음실의 최적만 있으면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 음압 레벨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차음 테스트를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이게 음악기가 하나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조금 다른데요. 한 개가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방에서 다 재고, 그 다음에 이 방에 재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방에서 여기서 틀어가지고 이 방에서 잰 5개 측정가, 그리고 소음은 여기 있을 때도 5개 측정가, 그렇죠? 또 이걸 다 한 번 더 옮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옮겨가지고 또 5번. 그렇게 하면 이름이 20번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또 나중에 뭘 되냐고 하면 그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같은 소음도 같은 게 한 3군데 정도를 재가지고 또 평균한 것을 가지고 되고요. 또 잔향 시간 잴 때도 또 여러 군데 3군데 이상 이렇게 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해야 될 게 많죠. 물론 대충 한 번 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고 나중에 그 잴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저희가 이 차원리를 갖다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제라고 되어 있고 국제 표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지금은 한계로 피치점 실제는 5점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개 차이를 보고 이게 이제 파티션 영역이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넘어오는 다른 부분도 있을 때는 어페런트한 I 프라임 값을 그 다음에는 이제 태핑 머신에 관련된 거. 이거는 절대적인 값입니다.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캘리브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럼 저게 국제 표준에서 제대로 잘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다가 이제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이 때리는 이 힘이 충격량이 달라져 버리면 당연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충격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요. 충격량을 어떻게 맞추는 건지 한번 NTI에서 나온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video tapping machine. explains how to set up the TM3 tapping machine. 이게 지금 First, take the machine 들고 out of its 다니면서 carrying 할 수 case 있도록 되어 and 있고요. place it on a flat, stable floor. Plug the antenna into the 이것도 똑같이 CNC 이제 connector on the 리모컨 control 가지고 panel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and remove the height adjusting gauge. Switch on. Slowly turn the knurled handle counterclockwise until hammer number 1 falls down. 바닥에. Then lift the hammer and turn the handle back a little bit 근데 이제 until the 요 hammer is 높이가 held in its 일정해야 top 된다는 position. 거죠. 그래서 약간 높이 조절하는 Adjust the hammer fall height by 이거를 꽂아서 rotating the machine's 지금 feet 요 clockwise 높이에 or 딱 맞게끔 anti-clockwise 이제 in 높이를 order to 조절해야 raise or lower 그래야 the machine 떨어지는 높이가 같은 until the height 수능이 adjusting gauge just fits beneath the hammer. 그래서 이제 Repeat 오른쪽 거 맞춰주고 steps 나면 with the opposite hammer. 똑같이 왼쪽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높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수평이 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heck the 그래서 machine is 이 horizontal 원대로 with 이렇게 the spirit 수평이 level. 있는지를 해야 다음부터는 이제 충격량이 이건 Now 절대적인 tighten 값이기 the lock 때문에 nuts of all 3 feet using the wrench. 그래서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에 Shortly press the operate button on the control panel to arm the machine. You may now start and stop the tapping 그러면 machine 이제 with the 국제 remote. 표준에 의한 이렇게 충격량이 이렇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NTI가 이런 장비까지도 사실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측정하기가 좀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뭐 배경소음을 측정을 해서 이게 나오는 값이 배경소음보다 또 10대 11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스타트 시켜가지고 나온 값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뭐 이거는 뭐 두 개가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게 수음실에서 하나만 이렇게 측정 이제 또 다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량 시간도 이렇게 제가 좀 해주죠. 자량 시간을 해서 어쨌든 자량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별별 투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티션 투간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희 실내에서도 오늘 뭐 실제 이거 좀 공간에 가서 측정하면 더 좋은데 늘 그렇지만 제 연구실이 방이 2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에 방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시연을 한번 할 건데 이게 이제 2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PC가 나중에 리포팅 툴이 이제 2개가 동시에 대여가 되려면 이 2개가 어쨌든 컴퓨터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식이 이제 소음기 하나만 있을 때는 아까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제명되고 2개가 있으면 2개를 동시에 PC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USB 케이블 2개를 이렇게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이 굉장히 납작한 칼국수처럼 생긴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면 내가 이제 문을 닫더라도 혹시 그 선이 들어가 있는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누움이 생기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완벽한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누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공유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NTI에서 이렇게 공유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기가 있으면 이제 한 대는 그러니까 나머지 방에서 선을 올 필요가 없이 이 노트북이 공유기를 잡아서
이렇게 무선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CU면제 스피커에 들어가는 앰프도 같은 경우에도 그 공룡이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무선으로. 그래서 동시에 내가 스타트를 누르면 앰프가 동작이 되면서 측정된 여기 엑셀2 시그널이 바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노트북으로 바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끔 이렇게 측정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파이 공유기는 여가 안 하고 그냥 일단은 한 개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나는 소음실, 하나는 소음실에 이렇게 USB 케이블로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연구실 이 방을 이렇게 음원이 있는 소음실로 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공간을 소음실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유리로 돼 가지고 이렇게 차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리에 하고 이 나무문, 이 나무문에 차음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오늘 그걸 한번 보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스피커의 위치는 소음물의 위치는 지난으로 코너 방향에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피커를 센터에다 놓으면 룸 모드에서 특정한 주파수만 이렇게 연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벽에 너무 붙지 않는 상황에서 5cm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코너에 놓게 되어 있고요. 이 스피커의 위치도 원래는 그 두 군데 이쪽 놓고 이게 저는 상반되는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또 코너에다가 하나 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앰프 해가지고 이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램포트가 있는데요. 램포트는 나중에 이제 이게 공유를 가지고 연결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리모컨이 필요가 없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장비가 없어서 그냥 음악대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테이프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 마이크로폰이 놓여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음실이고요. 소음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바닥에도 똑같이 표시가 돼가지고 있고 이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지금 원래 이상적으로 이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랜덤하게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서 옮기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소음실용 마이크로폰의 엑셀2, 소음실용 소음실용 엑셀2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고 이 두 개 녀석이 이게 USB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엑셀2 프로그램을 리포팅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였지만 공기전파음을 하는 요거 오늘은 충격음은 못하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전파음을 가지고 하는 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뭐 업체 정보라든지 장소 이런 거 넣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파티션 영역이 아까 이제 유리창이나 벽 쪽에 면적을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발생하는 장소의 크기, 그 다음에 신호음을 수음을 하는 수신 장치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로 대략적인 수치를 넣어줬습니다. 예,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커넥트라는 거 보면 이제 그 측정 시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측정해서 시간은 15초 정도 되어 있으면 15초로 되어 있고요. RT60 인풋 레인지를 뭐 높은, 중간, 뭐 낮음이 있는데 충분히 크게 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RT60 측정하는 방식은 2030 중에서 오늘 그냥 20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마이크로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요. 이제 요 엑셀2는 신호를 내주는 쪽에 있는 거고, 요 그 엑셀2는 지금 리시빙 쪽에 마이크로폰 두 개가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워앰프 P3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체크가 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지금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컨으로 손으로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약간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RT60을 잴 때 시간도 이렇게 3초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팅창에서 보면 내가 뭘 측정을 할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기전파음으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태핑 머신을 할 때는 판사스 측정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했지만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측정할 때는 외부 소음을 만들어 측정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나는 창문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그 스피커의 포지션은 내가 한 점에서 할 건지 두 점에서 할 건지,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점에서 하는 걸로, 그 표준에서 두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코는 두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볼 때는 이렇게 그 DN, Normalized D, 그 다음 DNT 해가지고 이것도 0.5초 저장 시간에 대한 정규화된 값을 보는 게 있고요. 알프랭가, 리키지 경로가 많을 때 보는 결과를 보는 장이 있고, 레이팅 폼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급을 나타내겠죠. 이제 스펙트럼 어댑션 폼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언서터티에 대한 까지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본다고 하면 맨 처음 이제 제 거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부터 어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게 이제 B2부터 어째야 되는데, B2는 현재 이게 수시점, 2니까 수인점 되겠죠. 여기에 소음 레벨이 지금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폰은 한 3점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 상태고요. 되면 측정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측정이 끝났고, 여기 이제 숫자가 15초 동안 되게 되고요. 마이크로폰 위치를 옮겨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측정한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저주파수 쪽으로는 편차가 생기는 게, 그 똑같은 배경 소음이라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창문으로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의 양이 그때그때 달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룸의 위치에 따라 룸모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되게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룸모드 영역 일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평균값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두 개 동시에, 동심실하고 소음실을 동시에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번을 되게 되어 있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지점에 어쨌고요. 이거 다른 위치 좀 옮겨 차면 바깥에서 옮겨.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할 거는요, 이제 잔향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T초가 되겠죠. T초라는 건 다 배웠겠지만 수신실에서의 잔향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면 지가 자동으로 이제 그 잔향 시간 줄 때 기억나시죠? 현재 소음 레벨을 재고, 내가 T20을 잴 건 T30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올려줘야 될 목표치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위치를 옮겨서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측정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스탑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캘큘레이션을 누르면요, 모든 계산 측정된 것에 대한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 값이 이제 여기 소음실에 나오고 수시실에 나오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칸이 10dB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쪽에 저주파수로 갈수록 이렇게 자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값을 보면 저희 값은 23dB 정도, 이렇게 레이팅 값이 23dB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이거 보면 이제 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500Hz를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23정도겠죠. 500Hz 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음은 차음이 쉽지만 저주파수는 차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또 사람은 저음에 대해서는 또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팅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레이팅이 큰 값으로 돼가지고 23이다 그러면 국제 기준에서는 영 안 되는 예, 각국 표준에 보면 이런 값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표준인데요. 이 보면 KSF 862 2017년도에 본다고 하면 건물 및 건물 부자재에 대한 공기 전달음에 대한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평가 방법인 거고, 방금 이제 차단 성능을 잴 때 같은 경우 지정한 게 이제 KSF ISO 16283-C 이게 이제 공기 전달에 관한 거고, 16283-C는 바로 충격만 상당하는 이런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근래에 좀 개정 표준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람의 개입이 좀 적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측정이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제 표준대로 측정을 하시고, 이게 한 점이 아니고 여러 점을 측정을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값을 이렇게 쳐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냐면 모든 음향 측정의 잔향 시간부터 이렇게 차단은 이런 것까지 대과정이 확산 음장이라는 조건인데, 실제로는 우리 룸이 확산 음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별로 이렇게 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군데 측정을 하고,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공간, 스피커의 위치, 마이크로폰 위치가 혹시 어떤 특정한 대응만 크게 부스터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못 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커 위치도 2군데 이상, 마이크로폰 위치는 5군데 이상 다 측정을 해서 그에 대한 평균적인 특성을 가지고 구하면 거의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게 가장 유사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국제 표준에서 여기 KSF ISO에 정한 이렇게 나온 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노이즈도 측정했었죠, 잔향 시간 측정하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단은 사운드 인슐레이션에 대해서 측정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건축 음향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다음에 한번 기술 세미나 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아요, 구독, 추천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